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귀중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TK 정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TK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시고, 또 그 대구 동구청장 재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로도 또 뛰신 바 있는데, 누구보다도 대구 경북 TK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시고 TK 정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TK가 계속 회자가 되는 것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구에 가서 3시간 동안 동대구에서 팬미팅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 또 그 치성시장도 방문을 하고 대구 경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구나 현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그 며칠 전에 그 대구 엑스코 가가지고 무슨 그 본인도 이 팬미팅 같은 거 토크쇼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마 이 대구 경북 정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좀 여쭤봐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는 대구 정서. 그럼 직접적으로 먼저 이것을 여쭤볼게요. 이준석의 신당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것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새끼 한 마리 놓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2030은 그래도 아직까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대구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특히 50 넘어 대구의 보수에 강한 그런 연령층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언행이 굉장히 좀 거칠고 좀 도가 넘고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평가가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에 관심, 그 중에서도 또 이준석은 젠더 갈라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30 중에서도 좀 남성들 위주로 약간의 이 어떤 그 지지세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본인이 어떤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이 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기자가 저한테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물었을 때 그 월간조선에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준석이가 나오는 곳에 나를 공천해주면 나는 무조건 100% 이긴다. 이준석 나오는 곳에 나를 공천해달라. 이긴다. 왜? 이준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왜? 첫째는 오랫동안 이준석의 메시지에 대해서 또 워딩에 대해서 꾸준하게 분석해 보면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준석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침묵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행태를 반드시 보여주고 그게 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었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준석은 대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대구의 연관성을 이야기 안 했어요. 노원병에는 호남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 3번 출마할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대구가 선대 칠곡의 고향이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대구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이 없죠. 한 게 없죠. 다만 유승민 의원의 전 유승민 의원의 사람이다. 전 유승민 의원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다. 경북고 동기 동창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갔죠. 유승민이. 그렇죠. 그때 이제 인턴 할 때는 내가 동구청장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제 방에 한번 왔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턴 때. 그러니까 본인이 동구 어렉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유승민 의원의 밑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차가 있을 수가 있네요. 제 기억에 이제 그게 남아 있는데 아마 그때가 제가 이제 동구청장 초선 때인데 2007, 8년도 그 사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하고 큰 연관성이 없으면서 그렇죠. 또 대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보수의 성지입니다. 예, 보수의 뭐 첫바 심장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청도 사람이지만은 정권은 TK 정권이다. 75%를 정권을 줬으니까 TK 정권이죠. 뭐 지분이 있죠, 지분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사사건건 그거 안 좋아하죠. 비난하고 이런 그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사랑받기가 어렵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준석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준석을 공격 포인트를 잘 안다가 첫 번째. 이준석이 하는 행태를 쭉 봐왔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하면 된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 대구 사람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무조건 막무가내로 묻지마 비판을 하는 이준석의 그 약점, 허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또 세 번째가 그렇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동구가 50세 이상이 다 50% 넘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2030인데 2030 합쳐봐야 25% 미만입니다. 그거 전부 다 자기 표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니죠. 이야기하는 당연히 아니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25% 내에서도 한 30%밖에 안 갑니다. 30%도 너무 많이 봐줬은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높게 봐서 그 정도로 봐주는데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또 뭐냐? 일단 제가 대구시장 선거를 두 번 치렀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대구시장 선거 치를 때는 거의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겼죠. 단연 1등입니다. 권영진 시장 때인가요? 서상기 의원이 그렇죠. 두 번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30% 넘은 사람 제밖에 없었어요. 그때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미 동구와 수성구는 저에 대해서 여론이 단연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8년도 제가 두 번째 대구시장 선거 치를 때도 이 동구는 제가 단연히 앞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어디든지 나와도 제가 일단 대구시장 선거에 두 번 치르면서 이 대구 시민들한테 가져온 이미지 그리고 인지도 이것만 해도 저는 이준석 대표를 꺾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대구에 가서 가장 나쁜 놈과 붙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쁜 놈과 붙겠다. 반개혁적인 사람과 붙겠다. 친윤, 그 용산에서 내려 꽂는 사람과 붙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는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래 와라 나고 붙자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만 그 전 최고위원께서 그래 와라 나고 붙자 이거네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12마리 그 앞에서 밥만 먹는 고양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도를 넘어갔고 그렇죠. 그렇게 이 동물에 비교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이건 너무 심하다. 이 정말 사가지가 없구나.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말을 했는데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무대가 옵니다. 못하죠. 왜 좀 꾸짖어야죠. 그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구 시민이 뽑아준 12분의 국회의원이 이준석의 저 말을 인정해 버리니까 거기 또 제가 이제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어디든지 나오거든. 저를 거기에 공천 주면 나는 무조건 꺾는다, 이긴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가장 나쁜 놈하고 붙겠다, 반개혁적인 사람하고 붙겠다, 막 이렇게 막 실컷 뭐 조롱을 했는데 실제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그래 와라 나하고 붙자 이것을 이준석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든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랑 붙자. 그 이제 처음 나와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동구청장 처음부터 우리 그 유승민 의원이 공천 반대해가지고 저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이 또 반대를. 예,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이 공천 심사를 해가지고 처음 구청장 할 때부터 그 유승민 의원이 저에게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정치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 대구 시민들이 대다수 다 저하고 유승민 의원은 대척점이다.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 하면서 그 취재를 다 했고 저도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뭐 옥새 들고 나르사 그 피해자이시기도 한데 그 저 복잡한 거는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듣기로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을 출마하고 그 전에 또 바른정당에 나가고 이렇게 과정에서 모두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의 과정들이나 절차, 지금까지에 일어났던 것들이 한 운명체로, 정치적 운명체로 같이 계속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그 선거를 붙으면은 유승민과 유승민 전 의원과 내하고 붙는 걸로 그렇게 시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고 어느 구에 가든 유권자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는 데는 어디든지 저를 공천 주면은 무조건 이긴다. 거기다가 또 유승민도 아니고 유승민의 아류잖아요. 아류니까. 유승민 의원이 더 좋죠. 더 좋고. 예, 더 좋죠. 유승민 의원 먼저 나르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 김무성 대표 무소속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무소속 나갔으면 나 무조건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도 저한테 이제 총선에 나와야 된다라고 권유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너무 안타깝고 참 너무 억울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내하고 대구서 어디든지 붙자. 동거래서 한 붙자. 제가 바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안 나오면 그럼 이준석 전 대표 나오라. 내하고 붙자. 아무나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약간 말이 샜는지도 모르겠는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여전히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나요? 못 벗어났나요? 본인은 다 대구 시민들도 이해를 한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는 느낌과 또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느낌은 반드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다르다. 반드시 다르다. 그것은 뭐 본인이 자기가 표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까지 지냈는데 그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생겼는데 이준석도 그 아류인 이준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유승민을 따라갔어요. 원래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퀴즈로서 정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까지 받고 어떤 부패를 본인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본인이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하는데 찬성해서 따라갔는데 저번에 당대표 나왔을 때도 탄핵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해도 탄핵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가 정말 화났던 게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요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준석은 그때 큰 역할을 할 인물은 안 됐지만은 그것도 그냥 배신자잖아요. 당연하죠.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가장 강하게 걸린 게
11.6, 2005년 11.6 보궐선거 때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이 손에 예. 붕대를 감아가지고 악수를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제 기억에 4번 내려와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 이강철하고 예. 예. 동구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유승민이 비례대표위원이었는데 예. 비례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구에서 틀을 잡으라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꽂아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원을 했죠. 예.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수행단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시면 제가 맹수행했고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골목 사사지 다녔고 예. 제가 기억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제발 좀 당선시켜달라고 업소를 하고 예. 그렇게 절을 하고 예. 그랬는데 모든 우리 대구 시민들은 그 과정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부모님과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보수다 말입니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탄핵에 앞장설 수 있나 이거예요. 그렇죠. 또 예. 김무성하고는 또 다른 경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소상하게 한번 말씀할 기회가 알겠습니다. 이루어지면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예, 지금 약속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섭외는 다 예. 끝났고, 예. 그때 나오면 제가 예. 그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대구에 내려와서 정치적 둥지를 트겠다. 굉장히 막 떠들고 다니고 예, 요즘 뭐 거기서 이슈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안하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12분의 우리 대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디든지 대구에 공천을 주면은 이준석은 제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들으시면서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준석 대구에 어디든지 와라 내가 잡는다 하는데 계속 동구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동구.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구로 오라 이거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의원도 대구 동구을이 지역구였고 동구 구청장을 하셨고 또 동구을에 그때 출마를 이제 하시려고 했다가 어쨌든 옥새 들고 나르사 이것 때문에 무산이 됐으니까 기왕에 대구 아무 때나 가도 내가 가서 잡겠는데 특히 동구를 한번 와봐라. 그 유승민 그의 아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이 오든 안 오든 동구 출마는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면은 말이 길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동구을에 저는 400년입니다. 그래요? 예, 제 11대조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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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K2 부대 안에 제가 우리 11대조 K2 묘가 미군기지. 있었고. 예, 공군기지. 예. 그리고 보상받아가 이전했는데도 동구을 그 도동입니다. 해안동, 해안동.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구 가위든 어리든 저는 구청장도 8년 했지만은 제가 동구을에 400년 우리 집안들이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대단하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동구 가벌에 대해서는 구석구석을 다 알고 또 제가 동구청장 할 때도 누구보다도 동구에 대한 현안 문제를 제일 잘 알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구청장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구 출마를 결정했고 가벌에 대해서는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결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결정을 하셨겠지만은 여전히 이 동구 전체가 그 고향이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보시고 또 특히 이준석이 대구 동구 얼로 가면 얼로 가고 가보러 가면 가보러 가서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토크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매일신문에 났는 기사를 보면은 언급해 놨는 게 있어요. 동구을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럴 경우에는 뭐 동구을에 나오겠다. 그 저는 진짜 바라고 있죠.
이럴 경우가 동물이 이겁니다. 나오게. 저도 그거 봤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강대식이에요. 강대식 원래 유승민계였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켰죠. 그래서 강대식이 지금 강대식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으러 가는데 만약에 강대식이 같은 이제 지금 친유승민계입니다. 어쨌든 강대식이 공천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은 자기가 동굴로 가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 말을 그 말은 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게 12마리 살찐 고양이에 명강대식 들어가죠. 이었기 때문에 12명이잖아요. 그렇죠. 12명 강대식이를 이었는데 그러면 강대식을 위하는 말인지 강대식 의원을 위하는 말인지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강대식 의원을 잘라라. 내가 거기 가겠다. 살찐 고양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이준석 말을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늘 바뀌고 말을 늘 바뀌는 게 이준석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동구 어려우면 내가 2016년도에 유승민 의원하고 내하고 붙도록 돼 있는데 이 김문성 당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당의 대표가 자기 당의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못했어요. 한 번은 겨루고 싶어요. 언제든지 저는 유승민 의원 겨루자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있다. 유승민이 대구를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대신해서 이준석 나오라는 거죠. 제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싶다.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준석이 가는데 반드시 나타나서 잡는다. 이제만 전 최고위원의 도전장 하니까 또 좀 이상하네. 그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도전장. 어쨌든 본인이 가장 나쁜 놈하고 붙겠다고 했으니까는 그래 나는 나쁜 놈은 아니지만 나하고 붙자. 그러니까 12명의 살찐 고양이가 전부 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만 하고 끝내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대구 정서를 좀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구 정서 가장 중요한 정서가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동대구 가서 3시간 팬미팅을 하고도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대구 시민들은 지금 등을 돌렸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득표율이 대구에서 75% 경북에 73%인데 대구에 최근 갤럽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50%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을 한 것인가? 그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어떤 좀 소난감이 있어도 다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다시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인 이 대구 정서, 정치적 정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델리안 다르고, 리얼미터 다르고.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반대 최근에 평균을 보면 한 55% 나옵니다. 대구에서.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상당히 낮은 거예요. 득표율이 75%니까. 그렇죠. 대통령 득표율은 75% 1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구 시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는 거는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사법 처리를 상당히 기대하고 시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대구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다소 실망감이 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런 정서가 있었던 그런데 저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적어도 과반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과반수를 만들고 난 뒤에는 이거 두 개가 다가 이루어질 거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사면 복권을 2년 넘어가 바로 시켜줬어요. 3년도 안 됐는데 제가 사면 복권 시켜줬어요. 그걸 보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거는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
우리 보수가 나라를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입법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지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이 보수의 아픔을 반드시 해결해 줄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이 된 이유도 많은 그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쪽에서도 또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들도 그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그 진보 좌파 정권에 실망을 한 것도 있고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방해를 하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나가서 그 어떤 그 반칙과 특권을 일삼았던 세력을 좀 단죄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니까는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에 대구 경북 그 주민들 중에는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또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이 상황에서는 다시 든든한 버팀목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뚝 떨어졌을 때가 바로 이재명 그 대표가 국회에서는 통과됐는데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영장 기각 영장 기각될 때가 푹 떨어져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구 경북 정서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400년을 사셨다고요? 예. 400년 대구 동구 토박이께서 아주 쉽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준석 와라 나랑 붙자 이게 오늘의 키 워드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구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일부러 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계속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 대구가 아마 대구 경북 정서가 많은 이 관심이 모아질 겁니다. 계속 그 총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때 제가 모셔서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